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목사님. 마이크 좀 요걸 올릴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이크 드시죠. 예, 박기범 목사님이 천국 가는 약도 공부하셨지요? 반복 교육. 오늘도 아이디어 따라서 반복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 생각나는 대로 4-5번 강의를 했지요? 다 거진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각나는 거. 이승만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승만 박사 그동안 강의를 했는데 생각나는 거. 뭉치면 살고 헤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뇌가 활성화돼요. 이따가 또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이 연관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제가 간직을 할게요. 우리 장인어른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99세까지도 독서를 하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 어르신이 100세 살면서 항상 책을 보는데 우리 애들이 만화책 보는 것 같으대요. 평생 자료를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보니까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99세 때 저기 공평도에 감리교 늘 푸른 교회가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교회예요. 사회도 목사님이 하시고 안내도 목사님이 하시고 설교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하는데 마지막 99세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고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날은 글로 오라 그래서 글로 갔어요. 저희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그렇게 마지막 99세까지도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양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독서를 즐겨 하시고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사색을 하시고 또 그 양반이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중에 건강 책을 많이 보세요. 건강, 소식을 해. 글자 배웠어요, 소식. 조금 먹게 되게 되면 위가 쫄아들어. 우리 김병수 목사님도 그 좋을 거예요. 운동하는 필요가 없대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밥을 조금 먹으면은 처음에 배고파. 그러다 이렇게 쫄아들어. 그러면 많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소식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지혜롭죠. 학의 위를 째면은 장수하는 학 있잖아요. 이를 째게 되면은 음식을 7알 이상 넣는 법이 없대요. 그 사람을 밀어내가지고 많이 먹고 오바이트,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그 영물인 그 학은 7알 이상 넣지 않는데 소식이 여러분의 건강 비결인 걸 알려드리고 오늘 이승만 박사 공부를 제가 쫙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남자들의 이야기. 역사가들 대부분 그 히스토리, 남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인데 남자가 쓰니까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는 뭐냐? 강자가 쓰는 이야기. 정복자가 쓰는 이야기. 피정복된 나라 역사는 없어요. 힘센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역사가 근대사가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근데 교과서도 잘못돼 있고 좌편향된 교과서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나는 이것을 알았으니까 증언한다. 목사님들은 천국의 소식을 하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목사님들은 천국 소식을 전하고 우리 박기범 목사님은 천국 가는 약도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을 안도해 주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았으니까. 근데 제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제가 자료를 공부하다가 좋은 자료를 하나 구했어요. 뭘 구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장수를 갖다 물어봤어요. 어디다 물어봤느냐? AI가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이건 뭐 다른 역사가가 얘기하는, 정치가 얘기하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장군이 10명 하면 되나? 했더니 한국 사람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한국 사람. 한국 장군 2명이나 들어갔어. 2명. 8위. 울지문덕 장군. 고구려 때 수나라 수양제가 113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인류 역사상으로 가장 중국이 많은 병원을 100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113만 명 우리 고구려를 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나라가 졌어요. 왜? 뭘 만들었냐면 울지문덕 장군이 살수에다가 물을 막아가지고 살수 대첩한 게 우리 어릴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이 1등으로 됐어요. 5등이 그 징기스칸, 나폴레온,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런 장군을 다 제끼고 이순신 장군이 왜 1등 됐는가 하게 되면은 배 13차구로 331대 되는 적 함대를 무찔렀어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 자료 공부하다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AI가 말하는 세계 최고의 장군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넬슨 장군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알렉산더도 아니에요. 제일 훌륭한 장군은 누구냐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전 세계 10명 중에서 8등은 울지문덕 장군. 수양제가 죽을 때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서 너한테 말한다. 나라를 움직여야 되니까 요동을 넘어가지 말아라. 고구려를 치지 말라 그래요. 고구려한테 당했으니까. 그 후에 수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대국과도 싸워서 이기고 우리나라가 참 위축이 됐어요.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 가족마다 역사가 있어요. 이걸 알려줘야 돼.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제가 이승만 박사가 1875년 3월 26일에 태어나셨는데 내년이 150년이 돼요. 그 쪽으로 쭉 타임머신 타고 여행 가겠습니다. 15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 100세 되신 분하고도 한 1년 전에 대화를 나누고 그 교감을 했거든요. 150년도 길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1800년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서구 열방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힘 있는데 자원을 획득하려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전 나라들이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라고.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는 뭐냐? 강육 약식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걸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가 나라 뺏기면 나라 뺏기는 바보야. 전부 다 나라를 뺏어 먹었어요. 이 나라를 뺏고 저 나라를 뺏고 이렇게 뺏었는데 그 중에 청나라가 그때 제일 땅이 컸어요. 청나라의 마지막에 1850년도에 영국이 쳐들어왔어요. 한번 찔러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는 항상 패권 전쟁을 합니다. 무역을 하는데 영국이 청나라에서 가져가는 수입은 많고 수출하는 게 적어. 그땐 달러가 아니에요. 은이에요. 은을 엄청 청나라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비단 사오고 도자기 사오고 뭐 하던 거 얘들이 머리가 야마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겠다. 돈을 빼들어 와야 되겠다. 해서 아편을 팔아요. 아편. 그 청나라가 망한 건 아편 때문에 망했어. 아편을 갖다가 비싼 것도 팔고 싼 것도 팔아. 왕실부터 국민까지 아편 먹고 노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뭐 네덜란드, 스페인 여러 국가를 해서 그 센 코끼리 같은 청나라를 엎어뜨렸습니다. 그 나라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뭐 했는가? 대원군이 있어, 대원군. 나라 갔다가 왜 저기 쳐들어오면 나 막았어요. 외국 문물을. 근데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는 또 머리가 좋아, 우리보다. 또 저는 일본 반일 감정 이런 걸 안 하고 그 길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일본 역사도 알려드리려고 그래. 일본은 명치유신이라는 걸, 미지유신, 명치유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때 미국에 배가 들어와요. 페리오가 딱 들어와. 철선이 딱 들어오니까 일본인이 야가. 저거하고 덤벼들게 되면 백전 내가 죽어. 일본 놈은 약어가지고 받아들여요. 딱 무릎 꿇고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얼른 일본 사무라이들 해외에다 유학을 보내요. 공학도 배우고 뭐 다 배우는 거야. 그 일본 그때 유명한 사람이 요시카 쇼인.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서양 애들이 동남아를 먹고 인도 먹고 중국 먹을 때 우리도 한국 먹고 만주 먹고 대만 먹고 이렇게 베트남 먹고 이걸 갖다 대동아 공영제도라는 제도를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송화창숙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특수학교이죠. 일본의 대신 국무총리감을 갖다가 8명을 만들어내. 그 등에 우리의 원수 이등방문도 거기서 나와요. 그 명치유신 때문에 일본은 근대화가 되는 거야. 우리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나라는 세계사를 볼 때 외교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친해돼 갔다 하는 건 친중파. 근데 중국이 나가 자빠졌죠. 러시아하고 좀 가까이 지내겠다. 노소파. 일본하고 가까이 돼 갔다는 친일파. 이 세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태평양 너머에 미국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이 박사가 20살에 어디에 갔어요? 배제 고등학교, 배제 학장을 갑니다.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승만 박사가 왕족이야, 왕족. 왕족인데 왕실을 부정을 해요. 이건 안 된다. 우리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요. 한성 감옥에. 그때가 21살, 23살 때 들어가요. 그때부터 한성 감옥에서부터 기도하고 뭐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많은 독립열사들이 그때 갑진정변으로 잡혀온 많은 애국열사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올람 이상재 같은 사람도 전도를 해요.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감옥에 있지만 그 사도바울 같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자유라는 건 없어. 독립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나라가 뺏겨도 저항할지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박사는 우리나라에게 뭘 줬는가 하면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 젊은 나이에 독립정신의 책을 씁니다. 감옥에서. 감옥에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5년 7개월 살다가 어떻게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절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박사의 훌륭한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 민주 사상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라의 자유가 뭔지도 몰라. 자유라는 개념도 없고 민주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1등 공신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훌륭하는가 하게 되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면서 기독교 입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편 잘라서 하는데 이 박사님이 그때 기도할 때, 재헌 국회를 만들 때 기도를 시킵니다. 어디 국회의원을 시키는가 하면 종로구 직선제로 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에요. 2년 재헌 기도 때 기도하시오. 20-30분 기도하는데 아무도 거역을 안 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재헌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참 드물어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서 광곡문설 관보라 그래요. 관보 1호. 대한민국 문을 열면서 이제 공문서지요. 관보 1호가 이윤영 목사님 독립 기도문인데 이 박사가 한 일은 나라를 갖다 세우는 일을 갖다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너무 많은 역사가 있는데 오늘 제가 3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쭉 추려보는데 농지개혁. 우리는 5,0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박사 왜 위대하느냐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좀 비겁해요. 보통 종을 삼으려면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식민지 백성을 갖다가 종을 삼는데 우리 자기 민족을 종을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종의 인구가 한 50% 60%가 되는 거예요. 양반은 거저먹고 종을 죽어라 뼈빠지 일하는 거예요. 이 종의 신분을 갖다 상민이 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땅을 나눠줬어요. 우리나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어요. 오늘 제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농지개혁 하나 한 것만 하더라도 전번 얘기를 했죠. 생전 처음 땅을 가져보니까 비 오면 논바닥에 둘러서 비를 맞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링컨보다 훌륭하다. 링컨은 검둥이들 잡아다가 노예를 막 시켰잖아요. 신분만 바꿨어요. 노예에서 자유인. 그러나 뭐 살 수 있는 근거는 안 만들어줬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살 수 있는 근거,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도 외상으로 나눠줬어요. 소득이 나게 되면 그걸 내라고. 한 3분의 1씩 소장료를 5년인데 3년 깎아가지고 그걸 함으로써 50년도에 4월까지 동지 경쟁을 만료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안 망한 거예요. 박헌영이 김일성 주석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려오면은 폭동을 일으켜서 엎어버리겠다. 내 땅을 가졌어. 내 땅 가졌으면 내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겁니다. 이 농지개혁 한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이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두 번째, 6.25 전쟁은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이북이 누구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소련, 스탈린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소련하고 또 중국의 모택동하고 3자 공동으로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하루아침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맞서기 위해서 어디다 우리는 긴급 타전했느냐? 미국. 그러면 6월 20일 날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는 SNS도 핸드폰도 없어. 몇 찌그닥 하니까 뭐 싸우다 말겠지. 오후 2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한테. 새벽 4시에 터졌는데 오후 4시, 2시에 보고를 받아요. 경무대라 그래, 청와대가. 거기서. 그 이 박사가 26일 날 새벽에, 25일 날 밤이 있죠. 지나가니까. 새벽에 그냥 메가드한테 전화를 걸어요. 큰일이 났다. 이놈들이 쳐들어왔다. 빨리 조치를 취하라. 그때 메가도 대통령은 일본군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메가도는 장군이고, 네. 아이젠하워가 트루먼 대통령이고. 근데 이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금방 수습을 해가지고 유엔군을 참전시키는데 이승만 박사가 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트루만도 알고 메가도도 알고 다 아니까 뭐 아는 사람들 부탁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고려해볼게. 알아볼게. 이 박사는 그 긴 판단했어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독립을 시키고, 그거 하나 기가 막힌 참전할 때 막았지요. 휴전할 때 뭘 해서 막았느냐. 또 역사는 참 무섭습니다, 역사.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꼬셨어.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연방이에요. 거기에 원자탄이 1,500개가 있었어. 이걸 갖다가 하나씩 회수를 했습니다. 돈 주고. 하나 주고 얼마 주고. 각서를 써서 각서. 우리가 니들 평화를 지켜주겠다. 이 각서는 말짱꽝이에요. 각서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원자탄 10개, 100개만 보관하고 있어도 안 터져요. 뭐 남이 못 쳐들어와. 러시아가. 그 돈바스 지역을 많이 뺏겼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가 다시 사고 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참전 다시 하겠다. 각서를 써주겠대. 필요 없다. 이 박사 미국 의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조약을 맺자. 한미 방위 조약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 맺어서 내가 당하면 네가 들어오고 네가 당하면 내가 더 1대1이야. 제일 센 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이거 하나 하면서 이 박사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너희들 후손들이 번영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박사 얼마나 위대해요. 각서 따위는 안 믿어. 정치학 박사입니다. 프리스턴. 그러기 때문에 각서가 필요 없다. 조약을 맺자.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살아남은 근거고 얘들이 못 쳐들어와요. 왜? 미국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의정부 동두천에 미군 이사단이 있었어. 자연 개입이야. 자동 개입. 이렇게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또 교육정책이 얼마나 훌륭하다 그랬어요.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만들었어. 그때 문맹률이 엄청 그 한글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돼. 마지막에 1959년도 통계를 내니까 85%가 글을 알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글 아니까 생각이 나요. 뭐 생각나는가 하면 세종대왕이 400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어. 전 세계에 몇 월 며칠 이 글을 만들어놓으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데가 전 세계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글이 그렇게 백성을 애민정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좀 어디서 지금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컴퓨터, 이런 데 최고입니다. 영어도 못 따라와. 한글도 못 따라오고 일본도 안 돼요. 앞으로 최고급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실력은 공부를 많이 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영어 공부할 때는 단어가 있고 발음기호가 있어. 이거 필요 없어요, 한글은. 저 발음기호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말 나오는 대로 하면 다 통해요. 좀 틀려도 괜찮아. 이런 글자 만들고 전 세계에 없어서 앞으로 글자가 없는 나라 글을 어디 갖다 쓴다? 한글로 갖다 씁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가 난 영어보다 한글이라 생각해요. 한글은 과학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권사님 말 한글은 과학이다. 과학입니다. 체계가 그 자음과 모음의 연상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세종대왕, 그다음에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이런 조상들의 유전자가 내려온 거예요. 이 박사한테까지. 이승만 박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하게 되면은 방위, 무기 만드는 거. 우리는 이북대 방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60년 동안 놀지 않고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탱크도 잘 만들지, 자주포도 잘 만들지, 포탄도 잘 만들지, 비행기도 잘 만들지. 그 다음에 비행기만 잘 만드는 줄 아세요? 트럼프가 딱 당선이 돼가지고 전화 걸었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국의 조선업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함을 미국에서 못 만듭니다, 이제는. 만들 수는 있어도 너무 늦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나가. 미국에서 5분 집값이 우리가 만들어내요.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은 중국하고 맞설 수가 없는 거야.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막 만들어내. 그래서 세계 조선 사업의 1등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은 미국이 못 가지고 있는 배도 잘 만들지, 반도체도 잘 만들지, 또 2차 전지가 앞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2차 전지도 잘 만들어요. 한국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만 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빅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예컨대 모든 정세를 보아서 2030년 안에는 한국이 통일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사셔가지고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역사의 빠꾸가 된 겁니다. 왜? 옷을 입으면 단추를 갖다가 잘 잠궈야 돼요. 단추 하나 빠꾸러졌어. 다 틀려. 한국 군대사 역사가 이승만 박사를 갖다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모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박사님의 이 틀린 역사를 바로잡아서 우리의 그 긍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제가 이 박사님이 그 우리에게 메시지만 읽고 관두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로 갈라디아 5장 1절 이건 외워야 돼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는 길 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